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관서입니다. 소설 쓰는 이진입니다. 여기는 국립 5.18 민주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어느덧 41주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들의 아픔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걸 보면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이겠죠. 여기 묘역에는 당시 희생되었던 분들 800분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당시 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이분들을 폭도라고 규정했었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규명을 시작한 지 20여 년의 세월이나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진정한 참회와 사과의 과정 없이 용서와 화해를 먼저 이야기했던 우리의 지난 역사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진상규명을 애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18 실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날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전남 작가회의에 시로 순례하는 5월 이야기, 걸어서 5월 속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곳, 옛 전남도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현주, 시 쓰는 고영서입니다. 네, 여기는 전일빌딩 245 앞입니다. 80년 5월 당시 헬기의 집중 사격이 감행되었던 건물 총탄 245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헬기 집중 사격 사건은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소재로 한 고영서 시인의 시 한 편을 낭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일빌딩 245. 어떤 상처는 끝내 사라지지 않고 살아 시간을 증언하지. 전망이 좋아 꼭대기에서 만나자. 혜태가 그려진 아이스크림 광고판이 있던 자리. 흑백 사진에서 보았던 그래 전일마루에서 구름은 흘러가도 같은 구름으로 돌아온 적 없고 이 바람 명복을 빌지 않아 죽지 않았다. 싱싱 보드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 광장에 숨소리가 올라오고 분수대에서 물기둥이 섰고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3번 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외벽에 그려진 주홍빛 동그라미 속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유리창을 뚫고 두두두두두두두두 신문사가 있었지. 누군가는 부끄러워 펜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사예보를 날렸던 금남로 1가 1번지. 네, 고영서 시인의 이 시는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관통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245로 명명된 총소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이 아주 생생합니다.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기쁨과 안도감에 썼던 시죠. 네, 정말 다행이죠. 이제 옛 도청도 복원하게 되었고 사적 27호인 분수대도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재정비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분수대는 5월 광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골기대를 열었고 이곳에서 민주화의 횃불을 들었잖아요. 분수대를 중심으로 21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아침부터 공수부대와 대치했어요. 계엄군 철수를 건의하겠다는 도지사의 말만 믿고 기다린 거죠. 그런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다니. 이때 학살된 희생자들을 임시 안치한 곳이 상무관인데요. 눈물바다가 된 이곳에는 통곡이 그치지 않았고 추모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도청 일대는 광주의 심장 같은 곳이죠.
현재 복원을 추진 중인 옛 도청 별관인데요. 이곳이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시민군들의 최후 항전지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5월 항쟁의 진실을 찾아야 하고요.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네,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현주 고영서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들어도 몹시 가슴이 뻐근해지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가장 끔찍하고 참혹했던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강회진입니다. 저는 시조를 쓰는 선안영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이곳은 참 독특하고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이 버스 승강장은 주남마을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0년 5.18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주남마을은 5.18 민중항쟁 사적지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주남마을 이 길에서 5.18 당시에 일어났던 참혹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1980년 5.18 당시 여기 주남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강주 하순간 도로를 차단 봉쇄하여 강주를 고립시켰던 그런 역사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버스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승객 18명을 태운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는데요. 탑승자 가운데 단 3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3명 중 부상당한 청년 2명을 붙잡아 저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신군부의 발표처럼 한 건만이 아니라 총 4건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고요. 네, 맞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700m 정도 올라오니 위령부가 있네요. 1980년 5월 강주, 피지도 못하고 짓밟힌 두 청년의 넋을 이루하며 작은 돌비를 세웁니다. 오늘 선한영 시인이 주남마을에 관련한 시를 썼다고 들었어요. 낭송 부탁드립니다. 주남마을. 이곳은 이제 막 뒤집은 흙냄새가 난다. 흙냄새는 그날의 함성을 메아리까지 매달고 찾아온다. 차가운 보습날 아래 캄캄한 안쪽의 안쪽에서 다 타버린 검은 채 속 우리를 기다리던 날들, 얼음에 갇힌 붉은 꽃송이들, 거대한 빙점이 여태까지 녹고 녹아내려 여기 녹두밭 머리, 그 옛날 햇살 찰랑이던 녹두빛 그대로 다시 말랑한 어린 연두가 되기까지 외로운 무덤이 무덤 밖으로 벗어나기까지 꽉 찐 주먹들이 밀어올린 송잎 피는 봄, 구멍난 흑백 필름을 촤르르 풀어 잃어버린 색을, 새 역사를 찾아온다. 오래된 혹겹의 추운 노래가 있어 두 눈을 뜬 채 뻘의 심장으로 가장 따뜻한 남쪽이 열리는 마을.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라 녹두밭 운머리라 불렸던 주남마을. 5.18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하는 마을에서 인권과 평화, 치유의 에너지를 품은 그런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강혜진, 선한영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버스에 탔을 뿐인데 무차별 총격으로 죽어야 했다니 듣는 내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우리가 또 들러볼 곳이 있죠. 슬픔과 숭고의 현장 5.18 상무대 영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안호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백정혜입니다. 이곳 영창은 1980년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싸우던 시민들이 구금되어 군사재판을 받던 곳입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함과 강주 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영창 구조가 특이하게 좀 생겼네요. 6개의 영창 시설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영창의 구조는 수감자를 한눈에 감시하기 위해서 6개의 방을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한 방에 인원은 얼마나 수감이 되었을까요? 방이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요. 원래는 30명이 가득 채워질 방에 100명이 넘게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좁디 좁은 방에 갇힌 수감자들은 다리도 펴지 못하다가 고문실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독한 더위와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삶과 죽음의 경계였네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그것조차 둘이서 나누어 먹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사연들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배식판에 생선 건더기를 건져 먹다가 벌어진 싸움 때문에 이틀 동안 매달려서 구타를 당했던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가장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작가님, 여기 영창과 철장에 매달린 5.18 구속자 모형을 보고 쓴 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5.18 영창 시 낭송 부탁드립니다. 5.18 영창. 저 온몸으로 그러진 분노.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매달림이다. 일상을 꿈꾸던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오체 투지다. 침묵 시위로 연대한 6개 방 수백 명의 얼굴들. 흐르는 눈물이 혈인되어 눈빛과 눈빛으로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며 철창 밖 갇힌 세상을 향한 뜨거운 울분과 열망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숲이다. 끝끝내 봄바람을 일으킬 찬란한 천년의 빛으로 피어날. 그 당시 이 영창에 직접 갇혀 옥고를 치르신 조선대학교 이봉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쪽으로 끌려오셨는지요? 예, 저 22일 날인가 21일인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동지서에서 건물에서 잡혔어요. 도중에 그 화정동 555 보안대에서 조사도 받고 군인차로 왔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 군인차로 이게 안에 타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한 2시간 정도 메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 한 7, 8명 정확히는 밤이니까 안 보이는데 여하튼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왜 공부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더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게 이게 이제 그 재우려면 아니 양반다로는 좋지만은 이게 꿀을 안 쳐가지고 아침 5시까지 6시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식사 올 때까지.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식사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 시위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도 또 그 정량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루 이게 시위를 하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안에 좀 식사가 바뀌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지금 드시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정치 군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 본분을 망각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강주 시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빨리 이제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5.18 민중항쟁 정신을 잘 기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망월동 구묘역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묘역인데요. 여기 오는 길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해금 소리로 들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5.18 당시 희생됐던 분들이 초창기에는 여기 묘지에 많이 묻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신묘역으로 많이들 옮겨가셨고요. 이곳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이한열 열사와 9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강경대 열사 등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작가회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했고 또 군사 독재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하셨던,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던 우리 김남조 시인의 묘소도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분이 또 5월에 관한 시를 쓰셨다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 그 5월을 피눈물로 조상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라는 시입니다. 기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그 시를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만 시가 워낙 길어서 뒷부분만 일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김남주. 바람에 울고 웃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5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일어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5월의 무기, 무등산의 봉기는 총카르 숲에 뛰어든 맨주먹 벌거숭이의 육탄이었다. 불에 달군 대장간의 시뻘건 망치였고 낫이었고 한 입의 아우성과 함께 치켜든 만인의 주먹이었다. 피와 눈물, 분노와 짓떨림,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이 사랑으로 응어리져 중으로 터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이었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바람은 학살의 야만과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일어나는 풀잎으로. 풀잎은 피의 전투와 죽음의 저항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학살과 저항 사이에는, 바리케이트의 이편과 저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적어도 5월의 광주에는.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그렇게 서정적으로 일어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정말 깊은 여운이 남네요. 예, 그렇죠. 이상으로 광주 전남 작가회에서 마련한 걸어서 5월 소고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